이런 거는 원래 유튜브에서 말하면 안 되는데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소수의 사업자들만 아는 고객 마음을 조종하는 꼼수들이 있어요. 저도 잘 써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삽질과 연구와 조사를 했으니까 알겠죠. 비즈니스 책만 300권 넘게 읽었고요. 창업을 했다가 생각대로 잘 안 된 적도 있고 지금 사업은 빠르게 기대 이상으로 또 순항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알게 된 지식들입니다. 이걸 공개를 할 거예요. 심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고객 마음을 흔드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볼게요. 사업을 안 하는 분들도 들어두면 좋을 거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면 돈을 갖다 버리고 있는 셈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서 손해 안 보시길 바랍니다. 심리학에 리바운드 관계라는 게 있어요. 연애 쪽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 지식인데 이걸 고객 심리를 흔들 때도 응용 가능합니다. 리바운드 이론을 사업에 이용하는 논문 같은 걸 제가 어디서 본 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저기 응용 사례가 넘쳐나고 저도 이용 중이기 때문에 효과는 명백합니다. 바로 방법부터 말해 볼게요. 1. 가격을 비싸게 한다. 2. 적극적으로 팔지 않는다. 3. 나중에 다시 판다. 요 3단계만 거치면 비싸도 기쁘게 돈을 지불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고객 심리를 연애로 비유해 볼게요. 영희라는 여성과 A라는 남자 지인이 있어요. 좀 나쁜 남자 스타일이야. 영희는 나쁜 남자가 싫어서 착한 B랑 연애를 해요. 근데 B랑 사귀어보니까 좋기는 한데 지루한 거지. 결국 권태기가 와서 헤어져요. 이 상황에서 A가 영희의 삶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럼 영희는 이전과 달리 A 같은 나쁜 남자에게도 끌릴 확률이 높아져요. 이걸 심리학에서 리바운드 관계라고 불러요. 이전 연애 실패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그래서 땜빵용 남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죠. 사실 나에게는 A 같은 남자도 괜찮았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전에는 만나지 않았을 나쁜 남자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별 이후에 이성이 마비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급하게 만나는 경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 심리를 사업에 이용해서 고객이 비싸도 지르게 만들 수 있어요. 완전 같은 심리는 아니겠지만 얼추 비슷해요. 응용이라고 볼 수 있죠. 1. 가격이 높은 상품을 보여주고 2. 적극적으로 팔지 않고 보낸 다음에 3. 다른 상품에 실망하고 오면 다시 판매를 시도하면 돼요. 그럼 돈을 쓰게 만들기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화장품을 고르려고 해요. 내가 파는 화장품은 5만원짜리야. 이때 고객이 돈을 많이 쓰기 아까워한다. 그러면 일단 쿨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고객은 더 저렴한 경쟁사의 제품을 사겠죠. 만원짜리를 샀다고 칠게요.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만원짜리에 실망한 고객들도 있겠죠. 그럼 고객은 대체 화장품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대체 화장품으로 뭘 떠올릴까요? 이전에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더 비싼 화장품을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아까워서 만원짜리를 샀잖아요. 근데 별로였잖아. 그러면 돈을 아낀다는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아, 돈을 아끼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비싼 화장품을 떠올리게 돼요. 근데 내가 이전에 비싼 화장품을 적극적으로 팔지 않고 보냈잖아요. 그러면 고객은 그때 그 화장품 회사가 좀 도도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린다는 건 그만큼 좋은 상품이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상품에 실망한 고객이 내 상품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돼요. 따라서 비싼 것은 지금 당장 팔려고 애쓰는 것보다 쿨하게 보내고 다음에 파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실망한 고객들을 다시 낚아올 확률이 커지니까요. 이해되세요? 리바운드 심리랑 비슷해요. 이전에 실패해서 오는 고통을 만회하고 덮으려는 심리를 파고드는 겁니다.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응용할까요? 가격이 비싼데 도도한 이미지인 브랜드들을 떠올려 보세요. 알려져 있기는 한데 아무한테나 안 파는 느낌? 약간 꼴값 떠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예시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각자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고객 심리를 부자연스럽게 조종하고 이러면 효과가 없어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뭔가 조종당한다는 기분이 들면 굉장히 불쾌해요. 그러면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려면 논리적인 이유도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저로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영상 기획 대행 사업을 해요. 전자책과 대행 서비스 두 가지를 판매합니다. 둘 다 가격이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마저 비싸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죠. 만약 고객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면 저는 판매하지 않고 보내요. 굳이 설득하려고 힘 빼지 않는다고요. 왜? 리바운드 효과를 이해하니까요. 어차피 다른 데서 더 저렴한 걸 구입하고 별로면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날 거예요. 왜냐하면 저처럼 버릇없게 고객을 거절하는 사람 잘 없을 테니까요. 실제로 비싸서 망설이다가 다시 와서 결제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일부러 리바운드 심리를 이용하려고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논리적인 이유도 있다고요. 제가 파는 전자책과 서비스는 사업을 하는 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일반 대중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은 별로 부담되지 않아 해야 제 타겟 고객군이거든요. 이 정도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분들은 애초에 제 고객 대상이 아니겠죠. 논리적으로도 판매를 하지 않고 돌려보내고 나중에 파는 게 맞다고요. 논리적인 명분도 가지고 리바운드 심리를 이용해야 됩니다. 특히나 내 상품이 비싼 값을 하는 상품이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기잖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리바운드 이론을 본인 상황에 응용해 보세요. 만약 응용이 어렵다. 그럼 실제 기업의 응용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본인 생각이 맞는지 틀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랑 의견을 공유해 보세요. 댓글 기능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인지 부조화를 이용해서 고객에게 특정 행동을 유도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잘 써먹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요. 유퀴즈에 예전에 어떤 PD님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대충 이런 썰을 풀었던 것 같아요. 조폭들을 인터뷰하고 싶었대요. 그럼 그 조폭들이 카메라 앞에 나서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되게 간단했대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남자 아니냐? 남자답게 나와서 이야기해라. 그러면 조폭들이 순순히 인터뷰에 응했대요. 왜냐하면 조폭들은 본인이 되게 거칠고 마초적인 상남자이길 바랄 거잖아요. 근데 쫄아서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도 못해? 그럼 스스로 생각하는 이미지랑 행동 사이에 부조화가 일어나죠. 이게 인지 부조화입니다. 신념과 행동에 엇박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상황이 오면 본능적으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신념을 바꾸던지 행동을 바꿉니다. 두 개를 일치시키려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조폭이 신념을 바꾸기는 쉽지 않겠죠. 조폭이 갑자기 나는 섬세하고 부끄러운 남자야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바꾸게 되겠죠. 카메라 앞에 나오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지 부조화를 이용하면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매우 쉬워요. 기업들이 이런 전략으로 소비자에게 돈을 받아냅니다. 신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면 돈을 결제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사업에 이게 어떻게 이용될까요? 마케팅에 예스세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인지 부조화를 이용하는 셈이에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 레슨을 판매한다고 칠게요. 월 100만 원짜리라고 칩시다. 가격이 높아서 고객이 망설일 수도 있겠죠. 그럼 가격이 굉장히 낮은 것부터 판매를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 레슨을 영상으로 30편 정도 찍어서 10만 원에 파는 거죠. 이 정도면 고객이 판매 제한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죠. 고객이 한번 예스라고 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 레슨 영상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럼 고객은 나에 대한 신뢰가 생겼겠죠. 신념을 하나 심어준 겁니다. 이 선생님은 피아노 수업을 잘 해주는 선생님이야. 여기서 100만 원짜리 1대1 레슨을 제한한다고 칠게요. 여전히 부담스러워서 거절할 수는 있어요. 다만 나중에라도 돈이 생기면 진행하고 싶어 할 확률이 높아요. 왜? 그게 본인 신념이랑 일치하는 행동이니까요. 이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라는 신념이 있잖아요. 좋은 선생님을 레슨 제한을 의심하게 되면 이전이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한번 믿은 대상은 이후에도 계속 믿고 싶다고요. 그게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스세트 개념이에요. 지금 당장 레슨을 사지 않더라도 아까 말한 리바운드 효과에 의해서 나중에 살 수도 있겠죠. 아까 내용이랑 다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다시 강조 드릴게요. 소비자들은 본인이 조종당한다는 느낌이 들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지 부조화를 이용하는 것도 사실 고객 심리를 조종해서 털어먹자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썸네일에는 어그로를 끌려고 그렇게 적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고객 심리를 흔드는 일은 고객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만약 내 피아노 레슨이 진짜 너무 좋아, 자신 있어, 나한테 배우면 도레미파 못 치는 사람도 간지나게 피아노 치게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가서 나 피아노 레슨 잘해요, 한번 들어보라니까? 이렇게 호소하면 사람들이 믿냐고요? 안 믿죠. 그러면 나는 돈 못 벌어서 손해고 사람들은 좋은 피아노 레슨을 못 받아서 손해인 거잖아요. 진짜 좋은 게 있어도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인지 부조화 같은 심리 트릭을 이용해서 내 말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심리를 조종해서 사기를 치자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사업 중인 분들에게 미션을 드릴게요. 고객이 작은 제안을 수락하게 만들고 고객을 극강으로 만족시켜보세요. 신념을 하나 심어주라고요. 그리고 고객에게 더 비싸고 좋은 제안을 해보세요. 인지 부조화로 인해 수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반드시 적용해보세요. 자, 오늘 배운 걸 복습해 볼게요.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첫 번째로 리바운드 이론이라는 걸 배웠죠. 심리학에도 있는 개념이고 연애에 비유해서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상품에서 실패하고 오는 사람들이 내 상품을 떠올리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했죠. 두 번째로 인지 부조화에 대해 배웠죠. 인간은 신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본능이 있다고 했어요. 이 심리를 이용해서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예시까지 동원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 미션을 드렸어요. 리바운드 이론을 적용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생각해보고 본인 생각이 맞는지 궁금하면 댓글로 사람들이랑 논의해보라고 했죠. 다음으로 사업 중인 분들은 작지만 좋은 제안을 고객에게 해보고 고객을 극강으로 만족시켜서 신념을 얻어내보라고 했어요. 두 가지 미션 반드시 해보세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걸 응용할 정도의 똑똑함 그리고 실행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들 실행해봅시다. 저도 같이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은 더 괜찮은 영상이 될 겁니다. 무조건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